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오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오토다이어리 이상진 기자하고 같이 BMW인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차 시승하게 되죠? 예, BMW의 전기 세단 i4입니다. 네, BMW가 요즘에 꽤 많은 전기차들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첫 번째 전기차 세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모델일 거예요. 퍼포먼스 세단인 4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순수 전기차 세단 i4, 저희가 배정된 차는 i4 40? e드라이브 40입니다. 네, e드라이브 40 모델이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 오늘 이 차를 타보고 어떤 주행 소감, 어떤 주행 질감을 전달해 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운전은 이상진 기자가 먼저 하게 될 거고요. 저는 그 다음에 천천히 즐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 달래요. 일단 가보시죠. 자, 일단 BMW i4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i4 사실 모빌리티 쇼 때 한번 봤잖아요. 예, 기존의 4 시리즈하고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시던가요?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 그래도 좀 더 진한 푸른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록색? 약간 남색 계열의 외장 색깔로 좀 더 시선을 끄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컬러감이 좀 다르다. 예, 사실 저는 컬러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일단은 외관에서 봤을 때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기는 해요.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은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BMW 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4700 정도, 요 전장에 요 전체 길이가 4700 정도 나오는데 이 i4 같은 경우에는 4785, 그러니까 15mm 정도가 더 길어요.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4 시리즈보다 한 14mm, 15mm 정도 더 위로 높고, 근데 의외로 폭 같은 경우에는 4 시리즈가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크기를 봤을 때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기존 4 시리즈보다 조금 더 건중한 느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래도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죠. 그릴이 3 시리즈 M3 때부터 시작이 됐죠.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뉴트리아. 뉴트리아. 그 그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그래도 iX랑 마찬가지로 전기차라는 이유로 그릴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BMW에서 전기차 전용으로 만든 이 로고, BMW 기존 로고 테두리에다가 파란색 들어간 로고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것들이 좀 차이점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작은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저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저 손잡이 유심해 본 적 있으세요? 유심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4 시리즈의 손잡이가 기존의 BMW 손잡이랑 마찬가지로 흔히 이야기를 하는 그 자동차 손잡이, 그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i4 같은 경우에는 겉에 옆에 첫 면하고 되게 평평하게 라인을 맞춰주는 그런 손잡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도어가 조금 더 매끄러운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i4 뒷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뒷모습이 더 4 시리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뒤에서 보면은 4 시리즈인지 i4인지 분간이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이 밑에 머플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서 4 시리즈하고 i4하고 좀 구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 두 차에서의 차이점이 느껴지는가 라고 하면은 저는 그 점에서는 사실은 못 느끼겠어요. 테일램프가 얄쌍하게 들어간 거라든가, 뭐 이제 i 로고가 들어갔다던가, BMW 요 전동화 요 로고가 들어갔다던가, 이런 포인트들을 뺀다면은 사실은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4 시리즈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생각보다는 안으로 깊어요. 근데 질문, 골프백 들어갈까요? 이게 가로로 말고 세로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세로는 들어갈 것 같다. 세로는 이게 2열을 이게 폴딩 상태로 하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요 옆에 사실 공간이 살짝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끼워 넣으면은 한 세트는 그냥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대각선이나 그냥 세로로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이 스포트백 형태의 애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스팅어를 탔었잖아요.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갈 것 같고,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고 약간 그런 것들 있거든요. 약간 그 비슷한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공간 자체는 생각보다는 넓기 때문에 참 애매한 공간 아닌가
야, 되게 애매한 공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좀 듭니다. 차박은 못하겠지? 차박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차박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여행용 트렁크나 뭐 마트에서 네. 장을 본다면 아무래도 좀 무던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무던하게 그런 쓸 수 공간? 있을 것 같아요. 입구가 일단 쿠페형이라서 뒷유리까지 이렇게 넓게 열리기 때문에 무던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뒷모습에서는 배기구가 없다라는 것을 제외를 하면은 그냥 4 시리즈 차의 뒷모습이다 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되게 익숙한 그런 디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네. 네. 자, 이 힘든 영상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집을 잘해야 돼요. 우리 일단 실내 보면서 일단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i4 실내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관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즈가 조금씩 더 큰 거,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그릴이 막혀 있다라든가 그런 포인트들이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좀 차이가 느껴졌다라고 한다면은 실내에서는 그 차이가 조금 더 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디스플레이 때문 아닐까 싶은데 4 시리즈나 기존에 출시가 됐던 BMW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하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쪽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었고 대시보드 쪽에 더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i4 같은 경우에는 iX에서 봤던 그런 형태가 그대로 적용이 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쪽이 길게 그냥 쭉 한 줄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iX보다는 조금 더 기존의 BMW하고 비슷한 형태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뒤쪽에 좀 다리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듯한, 떠 있는 듯한 그런 위치가 좀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디스플레이가 앞뒤로 다 되게 뜨겁던데 원래 이러냐? 라는 이제 이런 반응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올레드가 들어가든 어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든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디스플레이 자체도 상당히 좀 얇게 들어가 있고 사실 컬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화려하게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발열 부분에서는 어쩔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뭐 올레드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번인이라고 하죠. 잔상 남는 거. 그런 현상이 오히려 좀 생길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레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올레드이든 아니든 어쨌든 시인성 자체는 상당히 좋고 굉장히 전기차 브랜드, i 브랜드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외에는 기존의 4 시리즈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놀란 거는 멍텅구리 버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버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자리인데 버튼들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스티어링 휠 잡았을 때 요 느낌은 어떤가요? 뭐 굵기라든가 촉감이라든가 그립감이라든가. 그립감도 아주 좋고 지금 조향 반응도 되게 아주 낭창낭창하지 않고 딱 저한테는 굉장히 알맞은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느낌도 괜찮고요. 예, 그립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를 약간 좀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좀 보여주시면은 지름이 예.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3cm? 2-3cm 정도? 예, 한 3cm, 한 2.5에서 3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티어링 휠의 두께도 사실 BMW는 스포티한 거를 좀 강조를 하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약간 좀 두껍게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냥 좀 평균적인 스티어링 휠의 요 림 두께를 좀 적용을 해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드네요.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조금 아쉽게 느꼈던 거는 사실 4 시리즈 하면은 아무리 420i 그냥 엔트리 모델이라고 해도 스포티한 디자인에 스포티한 성향을 갖고 있는 차잖아요. 예. 그래서 패들 시프터가 좀 적용이 되어 있어야지 뭐 실제로는 뭐 어떤 모델이 됐든 M4나 M5나 M8이나 뭐가 됐든 사실 쓸 일은 사실 없기는 한데 예. 그래도 있어줘야지 시각적인 좀 만족도 이런 것들이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i4에서는 지금 패들 시프터 자체가 없어요. 아까 살짝 봤는데 M50 예. 모델에도 이 패들 시프터가 없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현대차에서 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현대차를 따라갈 필요가 없기는 한데
패들 시프터를 이용을 해서 회생제동의 단계를 좀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적용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주 작은 이 희망사항이 잠깐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너무 지나치게 4시리즈 같아서 익숙하면서도 안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차로 이제 막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너무 달라버리니까 이거 좀 내가 그동안에 운전했던 차랑 너무 다른데 내가 이거를 적응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은근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익숙하게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되게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차가 6,500만 원인데 6,560만 원. 6,560만 원인데 예. 전동 시트 빠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야씨 아무리 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동 시트보다는 이 수동 시트가 더 편하고 뭐 이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수동 시트를 더 선호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는 기본, 통풍 시트도 기본, 열선 시트도 기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 이 차에는 통풍도 빠졌고요. 예. 열선은 있어요. 열선은 있는데 통풍 빠졌고 전동 시트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미디어 이번 시승회를 위해서 프리 오더라고 하죠. 이제 선주문이 들어갔던 모델이라서 빠져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께 인도가 될 차에는 전동 시트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BMW의 구성을 갖고 있어서 사실 뭐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없네요. 자, 이번에는 이상진 기자님을 운전을 시키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봤어요. 뒷좌석의 승차감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뒷좌석의 구성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기사를 시켰습니다. 잘 부탁해요. 예. 자, 안전벨트. 자, 일단은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사실 처음에 외관에서도 그랬고 실내에서도 그랬고 운전을 하면서도 그랬고 이 차의 기본이 되는 모델이 4시리즈의 그란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좁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직접 앉아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공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 넘어가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저처럼 덩치가 큰 사람들도 뒷좌석에 한 명씩 앉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머리 공간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좁기는 해요. 약간 쿠페형으로 떨어지는 라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머리 공간에 있어서는 약간 좀 갑갑하게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는 한데 특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이유는 이 차에는 준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해야겠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했을 그런 사이즈긴 하지만 작지 않은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앞쪽 머리 위까지만 공간이 남아있고 뒤쪽에는 전부 다 루프로 막혀 있습니다. 쿠페형의 라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뒷좌석에서의 요 강성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썬루프를 가리는 가림막이 돌돌돌 말려 들어오는 그 공간들이 필요했고 그 공간들이 지금 카메라에서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에서는 위쪽이 조금 더 가려져서 더 답답하게 보이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앉았을 때는 제가 앉은 키도 사실은 꽤 큰 편이거든요. 주먹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손바닥 정도는 매우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 전부 다 제 몸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둔 상태인데 무릎 공간도 주먹 하나 이상의 이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쪽 카메라에서는 보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먹 하나 이상, 그리고 발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넉넉한, 나쁘지 않아요. 전기차로 변경이 되면서 바닥이 조금 더 두꺼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공간의 손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G80 전동화 모델하고는 꽤 차이가 있고 GV70 전동화 모델과는 상당히 비슷한 그런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조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뒷좌석을 위한 오토 에어컨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이제 바람의 세기, 바람이 어느 쪽 방향으로 나오는지도 조절할 수가 있는 버튼 같이 자리가 되어 있고 두 개의 USB-C 타입 포트 같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도어 쪽에도 일반적인 4 시리즈하고 동일하게 아래쪽에 있는 컵홀더하고 수납 공간, 도어 포켓, 그리고 앞좌석 등받이에 있는 네트 같이 자리를 하고 있고, 팔걸이나 컵홀더는 역시 4 시리즈의 그것과 굉장히 똑같은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을 하시던 것보다 제가 걱정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그런 공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i4 같은 경우에 뒤쪽 서스펜션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되게 재밌는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앞뒤가 다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고 앞쪽은 그냥 맥퍼슨 스트럿 타입의 서스펜션 타입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착된 서스펜션의 종류가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앞쪽으로 무게가 더 쏠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앞쪽과 뒤쪽하고 해서 이 수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뒤쪽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뒤쪽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요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있어갖고 굉장히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지나왔거든요. 근데 뒷좌석에서는 스포츠 세단 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세단을 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쁘지 않은 요 진동을 걸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덩치가 크신 분들, 저보다 크신 분들은 일단 공간 자체가 답답하기 때문에 약간 좀 깝깝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적어도 저보다는 좀 일반적이신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나쁘지 않게 이 차의 뒷좌석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전기차인데? 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네요. 이제 이번에는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전히 새로 나온 차이기 때문에 재원을 몰라. 저희도 아직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재원을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뭐 외관에 대한 거는 외관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파워트레인에 대한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4 eDrive 40이라는 모델이고, 정확하게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40 모델은 싱글 모터 후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50 모델이 듀얼 모터 퍼포먼스 모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발휘하는 성능은 지금 이 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력換算을 하게 되면 340마력을 발휘를 하고 토크가 43.85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좀 반올림하죠? 44.9kgpm의 토크를 발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생각을 하는 거는 배터리가 84kW라고 하는 아이오닉 5보다 더 높은, EV6보다 더 높은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복합 주행하는 거리가 429km를 인증을 받았어요. 사실 BMW 수입차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잘 나온 거고, 배터리 용량을 생각을 한다면은 좀 보수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성능 어떻게 전달해 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BMW 드라이빙 센터고, 이제 저희는 강화도로 갈 겁니다. 아까 좀 살짝 타보셨잖아요.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생각보다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일단 싱글 모터지만. 예. 기존 4 시리즈는 타보셨죠? 예, 기존 4 시리즈도 타봤습니다. 4 시리즈의 느낌은 어땠나요? 기존 4 시리즈도 다이나믹한 느낌이었지만 이 차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 차가? 예, 이 차가 그렇습니다. 아니 4 시리즈가 어땠냐니까. 4 시리즈가 어땠냐니까. 4 시리즈 역동적이고 재밌는 차입니다. 역동적이고 재밌는 차. 사실 네. 그 두 가지가 예, BMW가 추구하는 거를 관통하는 이 평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드라이빙 플레저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모델이다,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네. 4 시리즈가 역동적이고 굉장히 재밌는 드라이빙을 선사를 해줬다. 그거는 예. BMW가 추구를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잘 표현을 해준 그런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i4도 궁금한 거거든요. 예, 재밌는 차인데 친환경 전동화 파워트레인이래. 사실 두 가지가 매치가 저는 잘 안 돼요. 친환경이라 그러면 사실 되게 재미없는 차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사실 그게 그동안의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뭐 줄여야 된다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i4는
4 시리즈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전달이 될 것이다 라는 나름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쵸. 이 예. 차가 지금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가속을 해볼 건데, 이게 40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싱글 모터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제로 500 성능이 상당히 빨랐거든요. 가속 성능이 몇 초라고 나와 있나요? 5.7초로 나와 있습니다. 5.7초. 예.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7초라는 거죠. 네. 야, 그러면은 3리터 엔진 정도 갖고 있는 그냥 중형 세단 정도의 성능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근데 주행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토크발이 최대로 터지는 게 어느 시점이냐의 차이인데, 예. 사실 전기차는 처음부터 그냥 바로 터져버리니까 그 성능이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컴포터 모드인데 여기서 엑셀을 밟잖아요? 내연기관 수준의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요. 내연기관인데 약간 좀 스포티한 내연기관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가속 성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잖아요. 속도가 안전 때문에 190에서 제한이 걸려서 그렇기는 한데 4 시리즈라는 성격을 잘 드러내면서도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연기관의 4 시리즈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약간 430 반도 못한 420? 420i 정도? 420i가 될 수 네, 있겠네요. 420i 정도의 느낌을 이 i4 40 e드라이브 40 모델, 또 뭐라 그래야 돼? i4 40이라 그래야 돼? i420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본형 i4가 네. 주는 느낌은 그냥 내연기관에서는 420i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도 가상 사운드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예. 영화음악계의 거장인 한스 짐머 감독이 이 아이코닉 사운드라는 거를 직접 컨트롤을 했다, 손을 댔다, 디렉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프로 모드, 뭐 세 가지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사운드가 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사실 엑셀을 이렇게 급격하게 밟았을 때 아니면 사운드의 차이점이 잘 느껴지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그냥 내연기관, 컴포트는 또 내연기관 같은데요. 그냥 이 사운드가 더 세게 들리냐 잔잔하게 들리냐 거의 안 들리냐 약간 그런 정도로 강도의 차이를 좀 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파형 보고 하면은 다르겠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기에 그렇게까지 임팩트 뭐 차이가 크다? 라고는 사실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여기서 또 생각이 드는 거는 그거거든요. 아이오닉 5하고 EV6에 전자 사운드 들어간 거, 퓨처리스틱이니 뭐 E 모터니 뭐 이런 거 들어보면은 야씨 이게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SF 영화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 되게 이질적인 소리지만 그런 거 예. 들려주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를 하면은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나는 소리는 분명 임팩트가 세요. 각각 모드별의 차이가 큰가 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코닉 사운드를 끌 수가 있는데 저는 차라리 끄고 다니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조용하게. 맞아요. 그거는 전기차 가상 사운드가 의외로 사람들한테 익숙치가 않아갖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엑스에도 사실은 들어갔던 기능인데 지능형 요 반응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뭐 앞에 이제 지도하고 내비게이션하고 이런 것들하고 연동을 해서 뭐 과속 방지턱이 있다거나 앞에하고 차가 가깝다거나 했을 때 회생제동의 정도를 약간씩 좀 조절을 해주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차이가 iX 때는 꽤 크게 느껴졌었던 반면에 이 i4에서는 그렇게 크게는 지금 안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느껴지는 차이점 중에 그렇게 차이가 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차는 SUV잖아요. SUV죠. 그래서 차고 자체가 조금 더 높으니까 요 앞뒤로 흔들리는 게 조금 더 커서 조금 더 명확하게 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i4 같은 경우에는 4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스포츠 세단이잖아요. 세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앞뒤 흔들림이 조금 더 적게 느껴져서 그런 이질감 혹은 이제 주행 회생 정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한 이 피드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뒷바퀴 쪽에, 뒷차축 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차 무게가 2톤이 넘어가요.
공차 중량으로 하면은 2.1톤인가 그러고 총 중량으로 하면 2.4톤인가 될 거예요 아마. 예, 2,435kg가 되네요. 네, 그래서 차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포인트 아닌가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약간 좀 4 시리즈보다 조금 더 편안하기는 해요. 좀 컴포트한 면이 있죠. 네, 조금 더 확실히 더 컴포트한 면이 있어요. 이게 그냥 엔진이 빠졌고 엔진에서 나오는 그런 진동과 떨림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또 차가 그냥 무겁기 때문도 아니라 서스펜션이 바뀌면서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세팅이 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4 시리즈 그란 쿠페가 사실 쿠페형이긴 하지만 GT, 그란 투리스모의 느낌을 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그란 쿠페를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란 쿠페 기반이죠. i4에서는 약간 좀 더 그 그란 쿠페의 느낌이 더 강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약간 좀 드네요. 그래서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4 시리즈보다 조금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숙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정숙해요. 전기차들이 이제 엔진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들이 없기 때문에 풍절음이라든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라든가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측면에서도 꽤 신경을 잘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진다. 도심에서는 좀 더 안락하고 좀 컴포트하게 좀 네. 5 시리즈 이상급으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냥 420i의 전기차 버전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 조금씩 더 타보고 이제 속도 낮춰갖고 도심에서도 주행을 해보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4 시리즈보다 훨씬 낫네? 그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차의 특성이 뭐 요새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장거리 주행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주로 활동 라이프 스타일 반경이 도심 위주다 보니까 도심에서 좀 더 안락할 수 있게, 안락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게 만든 차의 중점을 더 두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4 시리즈가 갖고 있었던 재밌는 드라이빙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줬고, 어떤 측면에서는 더 재밌게 만들어줬고, 편안한 측면에서는 확연히 더 위에 있는, 그래가지고 그냥 420i 전기차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차를 너무 모르고 대충 이야기를 하는 느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너무 빨리 성급하게 판단을 내린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토다이어리 이상진 기자와 함께 BMW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아무튼 전기차 세단, 첫 번째 BMW. 순수 전기 세단이라고 하는 거. 아무튼 이게 관계가 되게 복잡해. 왜냐면은 i8도 뒷좌석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래서 되게 애매한데, 어쨌든 가장 최근에 나온 BMW의 전기 세단 BMW i4를 오토다이어리 이상진 기자와 함께 시승을 해봤습니다. 시승한 소감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i4는 컴포터블하면서도 역동성을 가진 모델이다. 한마디로 야누스의 같은 얼굴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미없어. 되게 딱딱해. 야누스가 한쪽은 웃고 한쪽은 화나 있는데 웃는 얼굴도 화날 것 같은 평가야. 다시 해주세요. 고! 고! 아니 4 시리즈, 그 재밌는 4 시리즈를 기반으로 했는데 안락하대. 이게 무슨 평가야? i4는 롤러코스터다. 역동적이고 재밌는 모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회전목마 같은 안락함을 줄 수도 평온함을 줄 수 있는 재밌는 차다. 뭐 회전목마처럼 편안한데 역동적이라는 건가요? 회전목마 롤러코스터를 같이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 놀이동산의 놀이기구 같은 차다. 고스트라이더라고 있어요. 고스트라이더. 니콜라스 케이지 아저씨가 나오는 건데, 네. 해골이 돼가지고 막 불 막 끼면서 이게 다니는 그 아저씨가 있어요. 회전목마 이게 원래 되게 조용하게 다다다다다 이래야 되는데 네. 그 두 개를 섞으니까 지금 막 고스트라이더가 이러는 기분이야 지금. 무슨 평가가 이래? 오토다이어리 이상진 기자님의 평가는 고스트라이더에 나오는 말 같은 차다 네. 라고 제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평가는
기대를 하신 분들은 실망을 하실 거고, 기대가 없으셨던 분들은 나쁘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되게 더 재미없어졌죠? 왜 그러냐면은 4 시리즈 그리고 BMW라는 것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충족을 해주기는 하지만 사실 임팩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탄 차가 40 모델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오늘 M50 모델을 탔다라고 한다면은 이 생각이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가장 많이 팔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40 모델을 탔잖아요. 그 40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BMW 그리고 4 시리즈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주는 기대감은 별로 충족은 시켜주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편했어요. 재밌었고. 그런데 임팩트가 없었다는 게 이 차의, 제가 생각하는 이 차의 단점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차의 가격대가 아까 6,650에서 시작을 했죠. 6,560만 원이. 요거 밑에다가 정확하게 가격을 자막으로 띄워 드릴 텐데 6천만 원 중반대에서 8천만 원 중반대까지 트림이 총 4개밖에 없는데, 사실 뭐 500 단위로 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뭐 어떤 모델은 보조금을 50% 정도 받을 거고, 어떤 모델은 M50 모델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조금을 받고 못 받고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갭 차이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갭 차이가, 사실 요즘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전기차 어떻죠? 나오면 무조건 일단 사전 계약부터 하고 보잖아요. 사전 계약부터 들어가죠. 그런 분들이 이 차를 또 계약을 넣으실까요? 일단은 BMW가 주는 재미가 크다면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한번 넣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넣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예. 저라면은 iX3에 조금 더 관심을 주고 더 집중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이렇게 좀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 차가 사전 계약이 생각보다 많이 됐어요. 3,700대가 사전 계약이 다 됐다 그러죠. 생각보다 높은 관심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기다리셨던 분들, 조금 더 익숙한 전기차, 우리가 기존에 타던 차하고 익숙한 전기차를 원하셨던 분들은 i4 괜찮지 않을까 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오토다이어리 이상진 기자와 함께 쉽지 않은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 차가 정말 가지고 있는 매력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저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차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이라 많이 좀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뭐 많은 질책과 격려 부탁드리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오토다이어리와 카메거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토다이어리 채널 가시면 이상진 기자가 안 나오니까요. 오토다이어리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고요. 저희 카메거진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친해진 모습으로, 사실 되게 친하거든요. 더 친해진 모습으로 영상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